네,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던 뷰티 스킨, 이 종목이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본느, 지난주에 후발주자로 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자회사인 아토세이프가 내년 1분기에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본느 자체의 실적 기대감이 겹쳐지면서 최근 강세를 이어가는데요. 내일도 반등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개선에 주목해봐도 될까요? 노를 주셨어요. 실적 이미 주가에 반영된 위치인가요? 어느 정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주가가 많이 견인을 했었던 걸로 보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3, 4분기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뮤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흔히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물론 그동안 일본이나 이제 북미 쪽 시장을 어느 정도 개척해 나가면서 이제 실적이 좀 상향되는 모습이 있고,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물론 많이 빠져온 건 사실입니다만은, 네. 만약에 하반기에 충분히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저도 최근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2분기 프리뷰를 좀 체크를 해본 결과 여기도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바꾸면서 구조적 변화가 이제 북미 쪽이나 일본 쪽으로 어느 정도 개척해 나가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중소형 화장품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강했던 부분에서 이게 어느 순간에 대형 화장품으로 투심이 바뀌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그쪽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중소 화장품 ODM 업체들이나 이런 종목들은 조금 어느 정도 그냥 관망 자세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ODM 업체들이 좀 화장품 안에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왔었는데 본느도 이제 그중에 하나로 꼽히면서 후발주자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더 상단을 레벨업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아마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들, 그리고 비상장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데, 이제 주가가 상장 이후에 보통 보유수 물량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뒤에 좀 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후로 좀 거래가 좀 실리는 분위기가 좀 있어요. 시총 기준으로 한 700억대 아직 안 되는 시총이고, 일정 부분 조금만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는 일정 반영할 수 있는 현재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을 중심으로 윗꼬리를 달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 같지는 않고요. 아마 이제 세론 뉴스 비슷하게 뉴스에 일정 부분 좀 차익을 실현하는 모습이 나왔던 것 같고, 다음 달 중순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소화시킨 가운데 시총 기준으로는 850억까지는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주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느는 두 분 다 노 의견, 차익 실현을 유의해야 한다고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느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나노신소재 보도록 할까요? 오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죠. 과연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나노신소재에 대한 의견 열어보도록 하죠.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앞서서 코너에서도 음극재용 CNT 도전제는 여전히 나노신소재 외에는 기업이 없다, 경쟁자가 없다고 하던데 지금도 투자해봐도 괜찮은 위치일까요? 아마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SK이노베이션이 반등을 좀 이끌었고, 포스코 그룹주 중심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좀 몰리는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2차 전지 포트를 구성하거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고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접근을 가능할 때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고 싸다라는 관점에서는 오케이인데, 주가는 언제 올라라고 하는데 그게 오늘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밸류에 있는 종목 중에 싼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는 엔캠이라고 하는 분리막 업체까지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전에는 충전소였고,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양극재를 중심으로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아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CNT 도전제 쪽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과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수급적인 부분도 얘네 정말 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좀 몰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기대감이 붙고 수급이 붙으면 하루 이틀 정도 더 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신고가 부분, 특히 이제 주가가 거래량을 실어주고 거기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 추가적인 반등이 이번 주 내내 좀 이어진다라고 보는
흐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LG 엔솔이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 전후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이 기반형이 될 수 있는 현재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오늘 반등은 다소 좀 부담스럽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서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이 상승의 신호탄을 만들어줬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공매도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수급이 약간 들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공매도가 들어왔다는 건 계속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숏스퀴즈 현상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거고 지금 2분기 실적이 위험한 게 물론 공매도 입장에서는 위험한 게 오늘처럼 포스코 그룹주들이 계속 증설의 이슈가 나오고 연간 캐파가 계속 확장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숏스퀴즈 흐름이 계속 나오는 흐름인데 계속 나오는 흐름이 이미 계속 꾸준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나 계속 자금 조달을 통해서 캐파를 계속 확장하게 나오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전부터 얘기했지만은 도요타 자동차가 이 시장에 나오고 가장 큰 내연기관이나 하이브리드 쪽에 있는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배터리나 아니면은 이 양극재 쪽에 있는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만큼 우리가 30년도에 33년도 얘기하는 거를 계속 일정을 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증설하는 이슈가 아마 하반기에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수급적 이슈가 더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입장에서는 이거 신규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 구경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흔히 말하는 보유자 영역으로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노 신소재에 대한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LS 일렉트릭 보도록 할게요.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작년부터 호실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었죠. 연일 상승하다가 고점을 찍고 약간 주춤했는데 반등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다 긍정의 의견 주셨습니다. 상단을 좀 더 올려줄 거라고 보십니까? 2018년도에 주가 고점이 75,000원 정도 보였거든요. 그때 매출이 한 8,500억, 분기 매출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2분기에 1조를 넘긴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단기간의 이슈냐 아니면 미국을 중심으로 변압기에 대한 수요 그리고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함에 따라서 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건립이 되고 노후화된 부분들이 조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빅사이클을 좀 앞두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보면 우크라이나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수요가 좀 발생이 될 수 있고 글로벌적인 수요 부분들이 좀 이끌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봉상의 고점이라든지 52주 신고가 영역에서는 추가적으로 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매수 의견을 드려도 충분히 무리가 없는 LS 그룹주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LS 일렉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팔방 미인이죠. 국내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해외 매출이 한 7할 정도 차지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빅사이클에 대한 초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본다라고 하면 시총 기준으로는 현재 9만 원 선이 절대 부담되는 가격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짚어봤고요. 공략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화진 과장님의 하나오션 이미 65% 넘는 수익은 리뷰를 해드렸었고 이상경 차장님이 한 달 전에 소개해 주셨던 제우스가 고점 돌파했을 때 수익이 60%가 넘습니다. 두 분 나란히 60% 넘는 수익을 주셨는데 수익 내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코멘트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반도체 업종 빅사이클에서 관련된 소재, 특히 장비 쪽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 한미 중심으로 또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홀딩 관점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우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이 종목들을 따라갈 새로운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이 직접 골라오신 공략주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은 유인텍 그리고 큐라클을 가져오셨습니다. 큐라클 최근에 약간 주가 상승이 가파른 것 같은데 단기 돌파 공략주로 좀 보시나요? 단기 돌파 공략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이 회사는 최근에 당뇨 비만 치료제의 시장에 워낙 관심이 갔다 보니까 시장에서 크고 있는데 큐라클은 현재 파이프라인이 10개 이상 가지고 있는 가장 우수한 이제 바이오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 CU 061
쪽이라는 파이프라인이 가장 지금 메인입니다. 흔히 뭐 당뇨, 항반변성이나 이 관련 치료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일리아 같은 경우가 눈에 이제 주사를 맞춰서 이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아프기도 하겠지만은 이게 향후 경구용으로 이제 제형 변경을 하는 이제 치료제로서 지금 시작해서 각광을 받고 있고 이미 2년 전에 떼아의 이제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자금이 이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 쪽에 대한 기술 이전이 조금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좀 모습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한 번 또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시테카 바이오가 아닌 비상장인 스탠다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에아 신약 관련 플랫폼인데 이제 큐라클과 함께 에아 신약을 현재 공동 개발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은 스토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이게 에아 신약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개발돼서 향후에 시장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큐라클의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술 이전 기대감과 에아 신약 관련 공동 개발을 인해 가지고 큐라클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바이오에 대한 좀 일치적인 가치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이 회사는 현금성 자산이 좀 100억이 넘습니다. 결국에는 3년간의 R&D 비용을 충분히 이 돈으로 충분히 끌었을 수가 있고 그만큼 제약 바이오의 가장 리스크인 이런 자금 조달의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큐라클은 좀 목표가 한 3만 원 정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원. 네, 단기로도 보시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목표가 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큐라클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차장님의 종목은 유인텍입니다. 네. 지난달 초에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다시 좀 회복을 해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증설에 대한 부분들, 자금에 대한 조달인데 이제 커패시터라고 하는 이제 축전지, 전기차용 축전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원래 이제 기존의 연간 생산량이 120만 대 정도였는데 캐파 증설을 통해서 현재 180만 대까지 늘어날 예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납품을 현대기아 쪽에 납품을 하는데 최근에 G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향후에 이제 글로벌 업체들이 최근에 업무 제휴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적자 부분들이 아마 올해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 자금에 대한 소요 부분을 가지고 적자를 했는데 대부분의 주가가 강하게 오를 때 증설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가져오고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중소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앞단의 1차 벤더가 확실하게 수주에 대한 부분들을 확언을 해주지 않으면 증설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 나서 3, 4년, 2, 3년 동안 확실하게 매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장을 받고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라든지 그리고 이제 향후 축전제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이 쭉 일어난다라고 하면 전혀 부담되는 가격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많이 오르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그 중에서 축전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는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2,6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의 공략주 뉴인텍은 목표가 2,6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원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큐라클과 뉴인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상경 차장님 그리고 이화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